인간은 누구나 과거로 돌아가거나 역사 속 거대한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타임머신이라는 개념은 수많은 소설과 영화, 과학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소재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미래 시간 여행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나가 버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류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전 세계 가톨릭의 심장부인 바티칸 교황청 안에서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계를 완성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치의 이름은 크로노바이저입니다.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와 본다는 뜻의 바이저가 합쳐진 이름으로 시간을 보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이 장치는 사람이 직접 과거로 날아가는 물리적인 타임머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듯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특정 시간과 장소를 화면을 통해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였습니다. 이 경이로운 이야기는 정체불명의 음모론자가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서품을 받은 엘리트 신부의 입에서 나온 공식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야기는 1972년 5월 이탈리아의 유명 주간지 도메니카 델 코리에레에 실린 충격적인 기사로 시작됩니다. 기사의 제목은 과거를 촬영하는 기계가 마침내 발명되었다였습니다. 이 기사의 중심에는 펠레그리노 에르네티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에르네티 신부는 결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낼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성 조르조 마조레 수도원에 존경받는 신부였습니다. 또한 베네치아 음악원 교수이자 언어학과 고고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천재적인 재능을 뽐내던 당대의 최고 엘리트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혁명적인 장치를 보았으며 개발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에르네티 신부는 장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 세계 초인류 과학자 12명과 함께 비밀 프로젝트 팀을 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인물들의 면면은 대단했습니다. 현대 원자폭탄의 아버지인 엘리코 페르미, 그리고 미국의 나사에서 아폴로 계획을 주도한 천재 우주비행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비밀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적 두뇌들과 가톨릭 학자의 만남은 순식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에르네티 신부의 주장에 따르면 이 비밀 연구팀은 크로노바이저를 완성한 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순간들을 향해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기원전 1세기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크로노바이저 화면을 통해 당대 최고의 응병가였던 키케로가 로마 원로원 광장에 서서 카틸리나를 탄핵하는 역사적인 연설을 직접 시청했습니다. 흘러나오는 키케로의 격정적인 목소리와 몸짓은 역사책의 기록보다 훨씬 더 생생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험에 성공한 연구팀은 한 걸음 더 먼 과거로 나아갔습니다. 기원전 169년 고대 로마의 시인 퀸투스 엔니우스가 무대에 올렸으나 오늘날에는 대본 일부만 전해지는 전설적인 비극소설 티에스테스의 공연 전체를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길에 의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대재앙의 순간도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목격한 가장 두려운 사건은 기독교의 근간이자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습니다. 에르네티 신부는 장치의 초점을 기원 후 30년경의 예루살렘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는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는 전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에르네티 신부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결정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촬영하는데 성공했고 이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세계는 뒤집어졌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대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역사학계와 종교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폭탄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티칸 교황청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바오로 6세의 지시에 따라 교황청 비밀 경호대와 고위 관계자들이 에르네티 신부의 수도원실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 있던 크로노바이저 장치 전체와 연구팀이 기록해둔 연구 노트, 필름 녹음 테이프를 단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전량 압수했습니다. 바티칸이 내세운 명분은 인류의 안전과 평화였습니다. 교황청은 이 장치가 만약 악인의 손에 들어가거나 대중에 공개된다면 인류 문명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파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크로노바이저만 있으면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 행동, 정치인들의 지하 밀실 대화, 국가의 1급 군사 비밀, 심지어 개인의 비밀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소멸하고 불신과 폭로가 판을 치는 지옥 같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 뻔했습니다. 바티칸은 이 기계가 인류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무서운 무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압수 절차가 끝난 후인 1988년 바티칸 교황청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이 사건의 쐐기를 박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과거의 사건을 탐지하는 장치를 제작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타인의 비밀을 캐내려 하는 자는 즉시 가톨릭에서 파문에 처한다는 강력한 법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바티칸이 이 정도로 민감하고 과격하게 반응하자 대중은 실제로 교황청이 무언가 엄청난 비밀 장치를 손에 넣고 숨겼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학계와 회의주의자들은 에르네티 신부의 주장을 정교하게 기획된 사기극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예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사진 속 예수의 얼굴은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의 콜레 발렌자 성당에 소장되어 있던 유명한 목조 예수 조각상을 특정 각도에서 촬영한 것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신부가 직접 과거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이 기존 예술품을 찍은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에르네티 신부가 복원했다는 고대 로마의 비극 티에스테스의 대본 역시 고전 언어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현대인이 흉내낸 듯한 어색한 문장과 철자 오류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고 언급된 엘리코 페르미나 베르너 폰 브라운 같은 과학자들은 평생 동안 크로노바이저 프로젝트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었으며 관련 기록도 유품 속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에르네티 신부가 가톨릭의 권위를 높이거나 개인의 학문적 명성을 위해 거대한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라는 주장에 강한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론에 부딪힌 에르네티 신부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티칸의 엄청난 압박 및 세상의 차가운 조롱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다가 1994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임종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고해성사를 집전하던 동료 신부와 가족들 앞에서 크로노바이저는 결코 거짓이 아니며 진짜 존재했다고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그는 바티칸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 교리가 난도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치를 빼앗아간 것이며 현재 그 기계는 부품 단위로 완전히 해체되어 바티칸 지하 비밀 문서고 깊숙한 곳에 철저히 봉인되어 있다는 말을 남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바티칸은 인류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역사의 진실을 독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티칸 크로노바이저 사건은 천재 신부의 환상적인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대한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바티칸이 인류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 신의 기술을 지하 깊은 곳에 묻어버린 것일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도 바티칸의 거대한 성벽 뒤편 지하 창고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류의 잃어버린 시간들이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